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뭐는 고민 말하고. 아 교수님 오늘 너무 억댔어. 못 받아주겠어. 밟아라 눌러줘. 해봐. 해줘 좀. 나만의 맛집 소식을 선택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여러분 1위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라 고민상담 주식회사 주 차장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업됐지? 아니 제가 좀 일찍 왔는데 네. 교수님은 더 일찍 오시거든요. 저희가 한 30분 동안 저도 지난번보다 좀 더 텐션이 좋아졌고 몸이 돌아와서 그런지 막 수다 떠는데 약간 에너지가 좀 올라갔어요. 바이러스가 나가서 그런가? 다시 들어올 후유증. 후유증이 어디예요? 후유증이 업된다. 근데 왜 제 걸릴만한데? 옆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왜 떨어지셨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네. 좀 넓게 좀 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저한테는 나한테는 주차장한테 떨어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좀 내면이 있어야 돼. 내가 약간 길을 빨아갔었나 그죠? 네. 빨아간 거 치고 너무 업됐어. 근데 그거에 반대 김 PD님은 약간 네. 기가 조금씩 더 아니야 저 요새 창백해. 요새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국주랑 제일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PD님이잖아. 회사에 지금 신입 PD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아. 여기서 그래요? 보는데 수염이 어. 파릇파릇하게 나는 거 네. 보니까 뭔가 진짜 회사에서 괴롭히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 회사에서 팀장이면 누가 괴롭혀? 일이 괴롭히죠. 저는. 사장 새끼인가? 팔아. 뭐라고요? 사장님이요? 사장 새끼가 사장님은? 괴롭히게 팀장은 사장에게 괴롭히겠지. 사장님은 건드리지 말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랬었잖아요. 김 PD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제작 우리 저기 회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X를 날리면서 네. 문제가 되게 많은 심각성을 조금 저희가 느꼈는데 그 이후로 어땠는지 궁금하다. 그러고 나서 진짜. 몇 분 나가셨죠?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어요. B룸에 들어갔더니 야구 방망이가 있더라고. 참 이상. 아이템을 겟했죠 제가. 여기 네. 여기에 네, 아, 여기 팟빵에. 녹음실에 야구 방망이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궁예로 철퇴로 이제 옥사로 집합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자 상담 들어왔습니다. 홀롤롤롤롤롤 홀롤롤롤롤롤 여보세요? 네 전화 돌려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이자 모든 것을 망치고 부수고 까먹는 일명 덜렁입니다. 렛츠고. 덜렁덜렁. 어릴 때 자, 그 덜렁이 아니야. 그 덜렁이 아니야. 아니 덜렁이래잖아요. 그랬어 알았어. 덜렁이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 손에 뭐가 들어오면요 다 부서지거나 고장 난다고 해서 부모님은 TV 리모컨도 못 만지게 하셨습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이 버튼 저 버튼 누르다 보니까 고장이 났고요. 한 번은 늘 혼나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전화기를 비눗물에 깨끗이 씻었다고 해요. 당시엔 그렇게 하면 이제 전화기가 망가질 줄 몰랐었고요. 그냥 칭찬받을 생각에 콧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살 차이 여동생의 물건도 제가 만졌다 하면 꼭 망가지다 보니까 네가 손대면 다 부서지거나 없어지니까 내 방 들어오지 마. 한 번은 동생이 예쁜 티셔츠를 샀길래 몰래 티 안 나게 입고 다시 딱 걸어뒀거든요. 아주 동생년이 귀신처럼 그냥 야, 너 내 옷 입었지? 이거 소매 봐봐. 검해졌잖아, 이 미친년아. 저거 진심이 들어간. 죄송한데 이거 나 PD가 혹시 유작가한테 저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고 눈 똑바로 보고 할 때. 너 내 옷 입었지는 이제 물음표인데 마침표로 표현해 주셨어요.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하면서 머리를 잡아 뜯더라고요. 그 외에도 동생이 겉옷을 입고는 주머니에 둔 쓰레기를 안 빼고 빨래를 돌려서 이 종이 아이고. 쪼가리들이 얄기얄기 찢어져서 나온 적도 있고요. 립스틱을 제대로 안 놓고 뚜껑을 그냥 닫아버려서 아이고. 다 뭉개버린 적도 잘못을 많이 있습니다. 하네. 그래서 이제 동생은요 지 방문을 잠그고 다닙니다. 저와 반대로 여동생은 아주 손이 그냥 야무져가지고 현재 미술 쪽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렛츠고. 부모님은요? 야, 한 살 차이에 야, 같은 배수로 나왔는데 야, 어떻게 저리 다르니?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뭐 다른 걸 어쩌겠어요. 같은 자궁 다른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아니, 대본에 그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에 집착을 해. 덜렁 자궁 뭐 이런 거. 강박 강박. 그래. 네. 학교 다닐 때 지각은 일상이었고요. 초등 시절에는 실내화 가방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서 늘 맨발로 다니기 일쑤였고 숙제를 안 해가서 맨날 학교에 가서 꼴밤을 맞는 게 당연했습니다. 한 번은 꼴밤 맞는 게 싫어서 손에다가요 숙제하기라고 적어서 집에서 숙제를 다 했는데 다음 날
결국 숙제를 집에 두고 와서 다시 꿀밤을 맞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안 가지고 오는 건 일상 다반사여서 늘 친구들에게 빌렸기에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좋게 말하면 덜렁, 나쁘게 말하면 민폐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교과서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보니 친구들은 점점 뭘 빌려달라고 하면은 짜증내고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체육복을 빌려준 친구는 저에게 체육복을 집어 던지면서 야, 빌렸으면 깨끗이 입어야지. 흙에서 굴렀냐? 장난해? 저도 슬슬 눈치가 보여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벌점을 맞거나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도 10년 정도 된 같이 노는 친구 무리 4명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중 한 친구의 생일날 맞춤 케이크를 주문했는데요. 당일에 제가 픽업해서 가지고 가는 길에 넘어져서 너무 싫어. 어떡해, 나 속이 답답해. 케이크를 박살냈어요. 급한 대로 베이커리에 가서 케이크를 샀는데 그날 분위기는 완전 폭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술자리에서 깊은 대화를 할 때면 야, 나 다른 사람들이 너 무시할까봐 진짜 걱정돼. 아니 뭐 우리한테는 네가 귀엽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 이 사연도 사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쓰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놀러 가기 전에 카톡방에서 얘들아, 나랑 상훈이랑 숙소 알아볼게. 그럼 내가 차 렌트 알아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8시까지 알아보고 다시 톡하자. 그래. 난 뭐예요? 너는 우리 놀러 가는 날짜가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네가 맞는지. 너가 되는지 그리고 숙소 예약하면은 금액이랑 날짜 보내줄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폰에다 적어놔. 오케이? 끝. 오킹 끝임. 끝이고 너 와주면은 땡큐고 안 늦으면 감사지. 어차피 내가 모닝콜 할 거야. 걱정 마. 당일엔 내가 픽업해서 데려갈 테니까 걱정 노노노. 자, 오케이, 정리하자. 그 노인이랑 약간 가는 것 같은데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저는 야, 손이 많이 가네. 난 근데 친구들이 착하다. 착한 것 같아. 어. 근데 뭐 이분도 깜빡깜빡하는 거지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이 못되진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주위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면은 조금 못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실수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왜냐면은 동생 걸 자꾸 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좀 그 정도면은 쓰지를 말아야지.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저 형이랑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나 그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옷 같이 좀 입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충 보다가 되게 막 욕을 뒤지게 먹으면은 이제 슥 안 입거든요. 그쵸. 근데 꾸준히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죠. 에디슨이 이랬대요. 에디슨이 엉뚱한. 에디슨이 오. 계속 옷 망가뜨리고 저 민폐 끼치고 죽을 때까지 그랬대요. 죽을 때까지. 근데 터졌지. 전구를 한 방에 했잖아요. 터졌지. 그걸 해서 한 방에 네. 터졌는데 그 뒤에도 계속 민폐 캐릭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갔대. 왜냐하면 남의 거 쓰고 부서뜨리고 그게 그가 한 업적이 이만큼인데 걔가 그 에디슨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변명이네요. 99번의 실패는 자기 변명. 네, 맞아요. 포장하는 변명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에디슨을 아는 에디슨 전기에 에디슨 아는 사람들은요. 에디슨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에디슨은 진짜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특허도 맘대로 갖다 쓰고 막 어머. 그건 워낙 그거 다 그게 알려진 있었죠. 사실이었죠. 전화기도 뭐 네, 전화기도 있었죠. 사실은 네. 그랬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인류사에 워낙 그 업적이 크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도 카톡에 쓴 것처럼 네. 천재 아닌 바보다.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옷 입을 거 하고 사실은 동생 옷을 입어도 곱게 입고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 사연자는 소매가 막 이거 하니까 열이 확 받게 하는 거고 체육복을 빌렸는데 다 더러운데 그럼 빨아서 갖다 줘야 되잖아. 그 생각도 없는 거야. 결국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네. 사이코패스. 어머머머머머 이거 뭐야? 맞아요. 네. 어디서? 저도 그래 그 말씀 드린 사연자분 거예요. 네. 사연자분 지금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사이코패스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자기의 업적 목적을 위해서 쭉 나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주변 사람들은 피곤하죠. 저는 좀 이런 분들을 유독 여기서 더 싫은 건 뭐냐면 차라리 이 사람이 못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랄을 할 수가 있어. 야, 이씨 이거 뭐야? 미쳤냐? 빨아와.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몰랐어. 미안해. 이래버리면 거기서 지랄을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너무 착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는 걸로 얘가 잘못해도 포장되어지는구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말투는 워낙 밝고 세고 이러니까 혼내고 있으면 그 그림을 봤을 때 야 국주야 그만해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난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 내 인생에 안 꼈으면 좋겠는데 막 껴들어서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뭐라도 못하고 막 이 약간 드라마의 캔디 캐릭터가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재수없어, 네. 그런 애들. 실수하고 뭐가 망치고 그런데 막 그래. 이러니까 내가 그래. 악녀가 혼내면은 그래. 막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도와주고. 캔디는 민폐녀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 경찰도 못되게 좋은 싫은 거야. 경찰은 민폐 경찰이에요. 아. 왜냐하면 자기 혼자 좋은 척해. 자기 맞아. 혼자 깨끗한 척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다 나쁜 놈이 돼. 나쁜 맞아, 경찰. 그분들이 맞아. 나쁜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어떻게 인생 삶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거 모르지. 나도 나쁜 경찰이었던 거야. 교수님은 우리한테는 스윗하잖아요. 둘이 뭐야 오늘? 근데 제가 사실 진짜 덜렁이거든요. 맞아 나피디님 그거는 우리가 덜렁이라면서. 알지. 나비 덜렁이야. 맞아. 네, 완전 덜렁이에요. 맞아. 근데 아닌 척 하는데 아니 아는 척 안 해요. 아는 아직 척 못 안 봤어. 해요. 아니야 우리 일정 망친 것도 몇 번 오, 있었죠. 아, 남PD가. 저는 아닌 척 할 수가 없는 나 덜렁이에요. 그럼 미리 지금 빠질래. 근데 쟤도 착하잖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막 어. 지금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 왜냐면은 그래요?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막 뭐지? 저도 동생 옷 같은 거 되게 많이 빌려 입는데 똑같이 이렇게 혼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묻어 있어요. 아 막. 근데 그럴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동생 옷이면 좀 더 잘 입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지금 또 열받는 거야 나는. 또 지금 맞아, 맞아. 열받는데 안 어느 되는 부분에서 이건 열받았죠? 결국에 핑계인 거야. 맞아, 우리가 맞아. 살면서 술 한 잔 먹고 이 새끼가 너무 싫어. 근데 화가 나고 싸우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있죠, 그러니까 있죠. 예시 자체가 너무 소소하다 보니까 뭐라고 지금 안 하고 커지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살면서 참고 사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국주야 그만해. 하지 마. 나 PD. 손가락질을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이 얘기를 해. 내가 나갈게. 그만해. 집도 가까워요. 그래서 금방 가나. 왜 자꾸 도망치려 그래? 사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손 단 것마다 황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나쁜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황금이 돼버려. 그럼 못 먹잖아. 오늘 교수님 입 터졌는데요? 이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 흔히 고르곤의 머리처럼 제가 보내준 것처럼 네. 뭔가 다 망치는 애들. 고르곤이 뭐예요? 고르곤졸라는 알았잖아요. 고르곤이 뭐예요? 배고픈가 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것도 나쁜 거고 아주 완전히 이 망가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좋은 거야. 자기 입장에서 이게 이제 케이크를 박살낸 거는 사실 요걸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거야. 이게 굉장히 맞아. 중요한 거야. 케이크는 진짜 심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연자는 거기에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 어떤 일에 대해. 궁금한 게 그러면 지 거는 그래. 본인 거는 그렇게 하냐고. 자기 것도? 본인 립스틱은 다 꺼내놓고 뚜껑 닫냐고. 그니까. 아 그건 한번 봐야겠다. 남의 것만 그런 건지 자기 것도 안 그럴 써야 거예요. 돼. 당연히 안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소름이야. 자기 거는 소중하게 맞아. 생각하고 맞아. 자기 만약 레터리 케이크 자기 거였어 봐. 자기 거는 근데 약간 너무 악마화가 지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동을 좀 걸고. 내가 말했지. 그래서- 나 이제 아니, 별 따윈 필요 제동을 좀 없어. 걸고. 이 체육복은 극단적으로 갈 거야. 그래서 가만도.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은 이분이 막 너무 이렇게 막 허둥지둥 막 사방으로 막 분산돼 있길래 성인 ADHD 관련된 항목을 질문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인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 우울, 불안, 충동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따라서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음주량이 조절이 안 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 절차에 맞게 일 처리를 못하고 나? 한 사람과 오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애인이 자주 바뀌며 감정 조절에 서투르고 일 처리를 충동적으로 증상하는 그런 허안나 같은 성향을 말해본다. 이렇게. 허안나하다.
네. 나 아니야? 근데 물어보니까 또 답이 왔어요. 대답이. 네. 어떻게 왔냐면은 저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아니고 술도 별로 싫어합니다. 계획한 일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 맞긴 한데 대학 입시 취업 등 결국 목표에 도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사고를 치고 절차에 맞게 일 처리는 잘 그렇게 얘기해야 못해요. 돼요. 집중 아까 그 폭스 캐릭터가 계속 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집중력은- 김PD님도 비한대요. 집중력은 부족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짜증내는 것 같아 나 같은 하나에 사람. 오래 집중 못해서 요리를 하면서 다른 잡념에 사로잡혀 내 손을 썬다든가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 다만 한 곳에 앉아서 못하고 오두방정 떨면서 책 보고 침대에 매달려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애인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차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또 마음에 들고 자기 스타일이어도 이게 너무 덜렁거리고 남자분이 챙기다 지쳐, 보면은 지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ADHD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굉장히 다양한 데 관심이 많거나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에디슨 같은 천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관심만 많고 그러니까 뭔가 성취는 뭔가 못하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성격적으로 빌런은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김 PD님은 이런 친구를 버릴 수는 없어 또. 주위에 있어요? 네, 버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일체 이런 친구들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애시당초에. 저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분분하죠. 왜냐면 버리고 가자는 애들도 있고 그냥 가자는 애들도 있고 이제 분분한 거야. 왜냐하면 그 어떤 놀러 갈 때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놀러 갈 때 네, 맞아요. 그런 거 놀러 갈 때 걔 좀 끼워야 돼 말아야 걔 빼자라고 하는데 또 그 중에 5명 중에 한둘은 그건 아니다. 그냥 몸만 오게 하자. 네. 근데 몸만 오게 하는데 사고를 꼭 쳐. 어떤 맞아. 사고를 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왜냐 혼자 멀뚱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지 망부석처럼 너 있을 수는 저거 없지. 불만 하나 켜줘. 그거만 하나 해줘. 갑자기 그 장면 생각나네요. 순두부 끝에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 저기 그럼 죽방 나가지. 크림처럼 짜는 거. 김동민 오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끝부분 자르고 짜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줘. 그런데 그 찌개를 다 망치고 그거만 했는데 밥이 안 익고 열빡 받고 화날 것 같아. 쌈 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끝내 남자들이 이제 새벽에 술 먹고 풀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한 번은 놀러 가기 전에 친구들이 각자 숙소 렌트를 알아보고 있길래 사연자님이 자긴 뭐 하면 되냐니까 넌 그냥 와주면 땡큐 안 늦으면 감사 친구들이. 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사연자님을 모닝콜 해줄 거다 픽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사연자님이 뭐라고 했을지 선택지 3개를 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기는 내가 쏠게. 이름 난 넘어가. 두 번째는요. 무슨 애 취급하냐? 죽여가지고 그냥. 3번은요. 거짓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그날 일이 있다. 셋이 재밌게 놀다 와. 잊었어. 이럴 친구 아니야. 아니야. 1번은 고기는 내가 쏠게 하고 고기를 안 사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거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안 불판 준비해 챙겼는데 놨는데 그렇죠. 고기는 그럼 그래서 야채만 먹고 오는 거지. 나 이런 경우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야 우리가 언제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 우리는 그냥 회 먹으려고 했어. 근데 네가 고기 사온다고 네가 해서 사온다며. 불판까지 준비했잖아. 네가 사온다며. 근데 고기를 안 사와? 내가 너 집에서부터 맥반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소뚜껑 가져왔다고. 어쩔 거냐고. 거기에 야채 구워 먹는 거지. 야 최악이야. 호박 구워 호박. 말이나 말든가. 파인애플 구워. 우리 나 지금 너 겁먹어서 둘의 눈에서 찐이 나와갖고 레이저. 아니 최악을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고기를 다 안 가져온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내 주위에도 있구나. 나 없는 있어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있구나. 나 생각이 나네. 3번이면 3번이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배려 없이 사연자분 까겠어요. 저는 3번이면 삼번이면. 그냥 집에 갈게요. 진짜. 이건 좀 말 섞기 싫어. 사연자가 어디 진짜 저작거리에 걸리는 느낌인데. 호수되고 있어요 지금. 그 약간. 3번만 아니면 된다고. 매달렸어 지금. 3번만 아니면 된다고요. 이게 3번 최악이고. 죄송해요 사연자분 진짜 죄송한데. 예. 사연자 프로필 한번 만나볼게요 한번. 네, 3개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거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골라주셨어요. 네, 이 골드미스 브리짓이 All by myself가 All 나오는 by 가운데 myself. 네, 드러밍을 하면서 노래 따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왜 이렇게 나이 먹도록 애인이 없는지 뭐 그런 상황인데 직장 동료 나쁜 상사 휴 그랜트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이 엄마 친구 아들 그 콜린 퍼스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나도 갈등하고 싶어. 마지막 레이닝맨 그러면서 막 이 남자가 둘 놓고 싸우죠. 이 브리짓 놓고 막 제발. 괜찮은 남자가. 쟤랑 나만 웃고 있어. 흐뭇해.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판타지물이죠.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네.
이 책은 뭐 그 다락방 밑에서 네. 천대받고 자랐던 해리라는 친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굉장한 어떤 마법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론과 헤르미온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여의 그 마법의 여정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골라주시면서 책을 밤새며 읽었고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요즘도 그냥 틀어놓습니다. 오. 대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라고 우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리포터. 네. 이 사이코패스들이 좋아하는 네. 겁니다. 왜요? 아니, 자기가 해리포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내 환타지를 해서 해리포터 안 이런 봤어. 형태. 저는 고기는 내가 쏠게 가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게 약간 본인도 노력을 하는 타입이 아닐까 그래서 느끼고 그래. 그렇죠. 네. 이 1번이 대체로 맞는 답 같아요. 저도. 네. 근데 분명히 안 사온다. 고기를 안 사온다. 1번인데. 1번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2번 같이 발끈해서 야, 내가 애야? 화를 막 내서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너도 뭐 해야지. 이러는데 또 사고 치는. 저는 2번이랑 3번이면은 네. 주위에 친구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나마 1번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친구분들이 그래도 남아서 않나? 챙겨주지 않나. 그래서 저도 1번. 자, 나사원. 정답은 1번. 고기는 그래. 내가 쏠게. 착해. 자, 어쨌든 좀 생각했던 거여서 다행이에요. 네, 착하신 나 분이었어요. 이젠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오해했어 우리. 아까는 좀 오해했고 근데 진짜 3번을 다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러면 사연자분 지금 1번이잖아요. 네. 사이코패스는 아닌 거죠? 그럼요. 다행이다. 착한 분인 거죠. 네. 다행이다. 착한 분이라고 이제는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네요. 아니 눈을 회피하면 아까는 나랑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막 극으로 가시더만 그래도 바꾸셨네. 자,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저는 깜빡하는 이 버릇을 고쳐보기 위해서 한 번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중학교 수학여행 때 종이에 목록을 적어서 하나하나 X 표시를 하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도 미리 샀고요. 하나하나 챙기니 정말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록만 믿었던 제가 병신인 게 애초에 리스트에 속옷과 양말을 안 적었더라고요. 내가 날 믿은 게 내가 바보다. 그지.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같은 양말과 속옷을 입은 채 난 이거 사서 못해. 입어. 난 이거 못해. 찝찝하게 지냈습니다. 입을 수 있잖아. 아유 못해. 2박 3일 같은 양말 같은 속옷 빤스를. 아니 그러니까 안 갖고 갔대잖아. 그럼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지. 아니 최대가 그대로 입고 뒤집어 입고 해서 이틀이야. 뒤집는 거 뭐 옷에 묻잖아. 이틀이야. 최대가 이틀이야. 내 발이랑 내 성기인데 뭐 어때? 안 돼. 내 발 내 성기인데. 안 돼. 안 입으면 되지. 그래 차라리 진짜 안 입거나 아니 밤에 빨아가지고 아침에 마르면 입으면 되잖아. 그리고 또 안 빨면 어때? 2박 3일이잖아. 내 발 내 성기. 알았어. 내 돈 내 산처럼. 오케이. 자 찝찝하게 지냈어요. 네. 물건을 부수는 건 딱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악력이 좀 센 건가? 이 정도입니다. 또 물건을 망가뜨리는 건 최근에 제 노트북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아빠 노트북을 잠깐 빌렸는데 뭘 눌렀는지 아빠 서류 몇 개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어떡해, 나 화도 나잖아. 저는 마이너스 손을 가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너무 그동안 사연을 멀쩡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이분 캐릭터대로. 지갑을 잊어버리는 건 늘 있는 일이고 어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명품 지갑을 사주셨는데 그것도 잃어버려서 이제는 목에 거는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닙니다. 가끔 이것도 잃어버리는 건 비밀입니다. 연애는 지금까지 4번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1년에서 1년 반 사이가 제일 길게 만난 거였고요. 대부분 제가 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좋다고 그냥 귀여워 이지랄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뭐만 해도 한숨 쉬고 제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우리 밥이한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라며 아니부터 깔고 시작합니다. 내 얘기인가? 만났던 남친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찾아보면 제 옷에서 뭔가를 떼고 있거나 제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쥐고 있어요. 제가 폰을 잘 깨먹고 잃어버려서 그걸로도 겁나 싸웠거든요.
그중에서 대학생 때 사귄 남자는 8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른스럽게 저를 늘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랑 사귈 때는 뭐를 잃어버리거나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전화로 고데기 선은 지갑 챙겼어? 립스틱은? 창문은 닫았어? 키 꼭 챙겨야 돼.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고 잘 챙겨줘서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치마를 못 입게 했어요. 남자들은 여친 치마 단속한다던데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뭐 나름 그것도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제 스타킹이 늘 구멍 나 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조심하지 않는 게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남친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친 생일 이벤트로 풀빌라를 빌렸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겠다 싶어서 당일날 부품금을 안고 갔는데 허하나님? 예약 명단에 없으신데요? 보니까 일주일 뒤 날짜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주 근데 척하지만 더 짜증나니까. 나도 이런 적 있어. 아니 이 뒤에 사연은 나랑 비슷한데 지금 완전? 그 다음 주에는 남친이 출장이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라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 금액을 반도 못 받은 채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그날 왕복 4시간을 운전했어요. 오빠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준비한 게 예쁘네. 귀여워. 그렇게 만나다 결국에는 다투게 됐습니다. 제가 데이트했던 장소에 핸드폰을 놓고 와서 다시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왜 그래요 정말. 또 그래서 다시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찾으러 갔어요. 싸움 나겠다 진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결국 오빠는 제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난이야? 대사가 막 절로 나오는데. 두 번째 이 사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야? 저도요. 네. 그 제 핸드폰을 보면 일정표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적어놔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피부샵을 예약한 거, 치과, 뭐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거를 다 적어놔요. 왜냐면 제가 그걸 다 까먹거든요. 이게 일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분은 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은 어떻게 하나 또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네. 근데 그걸 찍기 위해서 엄청 우리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의상도 한 8벌을 해가지고 찍고 막 했어. 막 나만 간 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부터 다 가잖아요. 막 매니저도 가고 다 했어. 근데 사진을 받았는데 이제 미리 잘 나온 사진을 3장을 보내준 거예요.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경험담이에요, 해서- 지금 약간? 네, 경험담이에요. 경험담이에요. 그랬는데 나머지 사진들은 몇백 장이 넘는 것들은 이제 한 번에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걸 날렸대요. 카메라를 잘못 해서 누가요? 그쪽 업체가 봐봐요. 이게 진짜 제가 현실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 돈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못 받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걸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 그 하루를 비워서 그거 촬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필 촬영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날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이분께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인이 그냥 개그스럽게 약간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은 위험해요. 자기 일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자 연애 아니면 놀러 간 거 뭐 아빠 물건 이렇게 아니면 옷 정도인데 이게 일에 대한 거는 우리 주차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전혀 없어서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자기 일할 때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일을 할 때도 그래나 그렇지. 아니면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집중해서 되게 잘하는데 근데 앞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성과. 학과도 다 잘하고 그랬으면은 자기 거는 확실히 챙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애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 저는 약간 내가 챙겨주는 타입이고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똑같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여러. 처음에는 귀여워. 그런 엉뚱한 약간 엉뚱하고 그렇죠. 귀엽고 예. 막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1년 정도 되면은 지쳐요. 1년 한 속으로- 6개월도 네. 안 못 갈 걸. 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걸 하니까 사실은 다른 것의 단점이 다 커버가 돼. 아니,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이 일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람마다 이제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쏟아버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방전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이분이 굉장히
굉장히 액티브하고 능력 있고 굉장히 뭐 하는 분인 것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단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쩌면은 안 보내주시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쓴 거야.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초고액 연봉이야 지금 막 그럴 수도 엄청난 있어요. 전문직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결국 물건을 놓고 오거나 덜렁이는 것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다 보니 결국 헤어짐을 통보받는데요. 헤어질 때 남자분이 뭐라고 했을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분은 어떤 말을 하고 떠나셨는지. 자, 첫 번째 선택지는요. 내가 네 아빠니? 사회생활 가능해? 이 정도면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유민진 작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2번은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내 말 듣고 한번 병원 한번 가봐라. 아, 이거 세다. 3번은요. 네가 너무 불안하게 행동해서 너 만나는 게 집중이 안 된다 야. 이거 다 슬퍼. 다 슬프다 이거. 3번 너무 찐인데. 그쵸. 약간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진심인데. 말이에요. 네. 집중이 안 돼. 병원 가봐. 근데 1번은 좀 너무 좀 가는 게 그건 뭐 이제 너 고의로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속으로 생각이 했을걸요? 속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맥이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자기랑 사귄 사람인데 글쎄 3번 너가 너무 불안하게 행동해서 너 만나는 게 집중이 안 돼라고 만약에 헤어져 준다면 네. 저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정도 얘기 들으면 난 사연 못 보낼 것 같아. 아, 나 이렇게 심각한가 해서 약간 진짜로 막 약간 자책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아니 뭐 사연 보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런 걸 공감하고 네. 조언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만일 2번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너 병원 가봐라고 이게 답이면은 그리고 이분이 이걸 보냈다 싶으면은 스스로도 약간 희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야 이런 얘기 들어 딱 약간 이런 분이 아니실까. 진짜 그럼 네. 사이코패스네. 아, 정답을 우선 보고 네. 저희가 좀 피드백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분이 좀 충격을 좀 먹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네 아빠냐? 사회생활 가능해? 이 정도면 일부러 아니야? 라고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8살이나 많은 자상한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다고? 이 새끼도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럴 수도 1번이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8살 많은 자상한 오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번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내 말 듣고 충분해졌다. 병원 가봐. 왜냐면은 이 사람은 계속 이 역할을 뭐냐면 이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는 역할을 1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 말은 이 말일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너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거니까 이거를 내가 솔루션을 남겨주고 난 간다. 저한테는 병원 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상처 받아요, 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애나 씨는요? 저도 2번일 것 같아요. 2번. 왜냐면 사연자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이게 약간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있죠. 충격. 그 정도인가? 충격받았다. 충격받아서 충격이 저희한테 돼. 사연 보낸 게 아닌가. 저도 상황상 2번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를 위해 말하는데 너 진짜 이게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인데 개새끼면은 이제 3번이죠. 그게 더 자기만. 야, 자기 얘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너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면 약간 사연자보다는 네. 사연자 남친을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3번. 아로이님은 3번. 이렇게. 정답은요? 정답은 1번. 내가 네 아빠냐? 사회생활 가능해? 이 정도면 일부러 아니냐? 그럼 이 새끼랑 헤어진 건 잘한 거야, 잘했네요. 사연자분. 맞아. 잘했네요. 개 샤인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그럴 것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남친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친구들도 굉장히 약간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약간 좀 계속 위축된.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오늘은 이미 저희가 화를 좀 많이 내가지고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최근 일반 사무직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구나. 여기서도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해서 무능력하게 평가할까 봐 무섭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사고뭉치 덜렁이에서 조금은 벗어나 회사에서만이라도 일 잘하는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네, 아직 경험이 없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가 봐. 29이야 지금. 아따, 막 큰일 났네. 아직 중요한 업무는 안 맡겼겠네요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벌써 주눅이 들었어. 어떻게 시작부터 주눅이 들어있어. 실수할까봐. 그냥 제가 제일 많이 화냈으니까 그냥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되게 싹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원래도 남들보다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사람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또 덜 쓰게 되면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 망한다고. 왜냐면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정신은 차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헤헤 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혼나지 않으면 이런 실수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집중하시고 더 신경 쓰시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친구들한테 차라리 먼저 뭘 대접을 하던 예를 들면 뭔가 좀 챙겨줘. 그러면 그런 실수들이 욕먹지 않게 다른 거라도 잘하는 걸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더 제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타로 그럼 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분 못 고칠 것 같거든요. 당분간도 앞으로도 그냥 모르겠고 회사에서 큰일 없겠죠? 그냥 이걸 것 같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잖아. 그러니까 저 이런 성격인데 지금 들어간 회사에서 별일 없겠죠? 좋은 일 생기겠죠? 잘 적응하겠죠? 셋다 느낌이 비슷한 그림이 나오네요. 미치겠어. 나도 진짜 왜 이게 모르는데? 타로를 볼 줄 아는 걸까? 두 번째 카드 너무 싫어. 저 이 카드 처음 나왔거든요. 이 카드 저 두 번째 카드 처음 나왔죠. 이게 뭐예요? 바보 잠깐. 카드예요. 바보 카드가 나왔어. 바보예요. 나 진짜 너무 소름이야 바보. 지금. 나 어떡해. 어떡해. 나 가야 돼 어떡해. 나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여태까지 이거. 하면서 이건 처음 나왔어. 네, 저도 처음 바보 봤어요. 카드예요. 1년, 2년 동안. 저분 진짜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분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인데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맞아. 타고난 천성이 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대신 뭐 좋은 점은 그런 거겠죠. 자유롭고 그치. 뭔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약간 네. 뭔가 이 회사가 아니어도 또 자유롭게 날아가서 어디든 여기 하면 돼. 약간 요런 그냥 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거에 하나에 크게 집착을 안 하고. 예, 이렇게, 그냥 난 몰라 7렐레 8렐레 약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인 거고. 근데 지금 의지는 있으세요. 이분이 네. 나 고치고 싶어. 뭔가 빨리 나를 좀 바꾸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카드가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지나치는 카드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성당이에요. 네. 성당에 이제 이런 펜타클 그림이 있는데 옆에 이런 좋은 게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 주위를 살펴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안 좋아요. 요 점괘는 지금 직장에서 근데 이건 3개월이니까 네. 지금 직장에서 그런 뭔가 중요한 거를 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점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예. 조언 카드를 다 보여주세요. 뭐야? 뭔데?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데스? 미쳐버리겠다 진짜. 다시 태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어떻게 이게 나와? 그냥 본인을 아예 그냥 다 싹 개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죽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스가? 그러니까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뭔데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무에서 시작을 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이 바꿔야 나는 된다. 원래 이래. 진짜 이혼이 나는 원래 대박이다. 7렐레 8렐레인데 사람들이 몰라주지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써야 그거를 싹 개조해 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에 사또라레라고 하는 영화 많이 들으셨죠? 들어봤는데? 속마음이 다 주변 속마음이 다 사람한테 보인 일본 영화. 맞아. 속마음이 다 들켜서 맞아. 그 사람은 이제 뭔 나쁜 짓을 못해. 뭔 나쁜 짓을 할 수도 없어. 왜냐? 쟤는 저렇다는 건 아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생활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져. 왜?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범죄자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형태의 것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 좀 아까 그 저기 애나의 그 점괘를 보고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아마 이 사람이 자기를 못 바꾼다고 하면은 자기의 직장 상황을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해도 괜찮은 예를 들면 사소한 형태의 굳이 컴퓨터를 날려먹어도 되는 회사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서 정리라는 그런 회사가 아닌 거지. 아. 쉽게 말하면 즉시 행동하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 스턴트 그걸 백업해주는. 그러니까 굳이 오래 저장하지 않고 직접 즉각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산출하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는 뭐 잊어먹거나 아니면 중간에 실수할 때 또 현장에서 혼내는 이런 형태의. 그래.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실수는 이분만이 아니라 그럼요. 다 한 누구나 번씩 하지.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주기적으로 그냥 매번 하는 것들을 조금 매번에서 한두 번만 줄여도 주위에서는 너가 웬일이야라는 얘기를 분명 듣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한두 개만 예를 들면 난 동기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누가 불러가지고 밑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그날 걸린 거야. 뒤지게 혼났어 진짜. 근데 내 동기 하나 걔는 맨날 늦는 애였어. 근데 한 번 일찍 오니까 칭찬을 하루 종일 받는 거야. 웬일이냐 너가 오야 변했다 막 이러면서 그걸 보고서 진짜 실수 안 할 거면 계속 안 해야 되고 그냥 이분은 기대치가 없으니까 이제 변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좀 조심할 거야. 군대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빡세게 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이제 해병대 캠프 이런 데 가면은 아니, 행동수정 학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데 있어요. 가면 이제 강영욱 씨가 기다리고 예,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 그렇처럼 사람을 바꾸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한테 조금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이분 보고요. 영화를 최근 영화인데요. 디즈니 영화를 처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작년 작품인데 엘칸토고 우리나라 부제 붙이기 좋아하죠. 마법의 세계라고 이게 역주행 흥행을 한 신화 같은 네, 그런 작품이에요. 엘칸토 마법의 세계. 까시타라고 하는 이 마법의 집이 생겨요. 이 까시타라는 집에 마법의 문 같은 게 생기고 그 문을 열면은 어떤 특성이 하나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마법의 능력도 생기고 마법의 본인의 특성에 맞는 방이 생기는데 이 삼남매 아까 삼둥이 중에서 이 막내가 훌리에타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빵을 먹으면 그 사람이 다 나. 그 중에서 또 얘가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여자 아이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오늘의 주인공 나와. 네. 미라벨이라는 친구 안경을 끼고. 네. 미라벨은 5살 때 문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그 문이 그냥 사라지면서 아무런 능력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마법 능력이 안 생긴 친구예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미라벨한테 야 너는 나서지 마, 너는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이 가문 분위기에서 자라게 돼요. 미라벨은 본인의 단점만 보고 살다가 장점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장점은 자기가 부족한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면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공감을 다 해줘요. 둘째 언니는 그래서 힘들었구나. 첫째 언니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사연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는 미라벨처럼 그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라벨처럼 그렇다면 자신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하면은 어떤 미라벨이 느낀 기적 같은 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윗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제 말대로 단점보다는 명확한 장점을 본다. 그래서 본인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잘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이 직장 생활에서 자신만의 무기로 살아남기를 바라봅니다. 네.